산 신의주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천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솥은 균을 다루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없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 깨끗해야 보솥이 잘 자랍니다. 보시다시피 산으로 쭉 둘러막혀 있고 저기 보이는 잣나무림에서는 음이온이 나오고 여기 가운데는 실기천이 흐르면서 아주 공기가 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솥이 정말 자라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계절 풍기는 보솥 향기를 따라 이어지는 우리의 취재길이 이번에 여기 태천 보솥 공장으로 되게 된 것은 보솥 생산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그 맛과 질을 높이는 데서 따라 배울 만한 경험이 창조됐다는 해당 부문 일꾼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태천 보솥 공장을 비롯해서 각도들의 현대적인 보솥 공장들이 이미 일터섰습니다. 이 보솥 공장이라고 말할 때는 보솥 재배에서 세계적으로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이 수준을 해서 건설된 공업화된 보솥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기간에 우리나라 실적 그러나 공장들에서 보솥 생산의 정상화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 태천 보솥 공장에서 보솥을 잘 키우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의 하나가 바로 표준 저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표준 저작법, 너무나도 평범한 비결이었습니다. 한번 배양장에서 재배 동의들이 무리로 오염되는데 이거 정말 신중한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공장에서 오염이 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공정별에 따르는 오염원을 하나하나 따져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접종 공정에서는 크게 5가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우린 그날 한 가지 요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중화된 깨끗한 공기를 넣어줌으로써 중화도가 보장된 다음에 접종을 시작해야겠으나 현재까지 오염도 또 나오지 않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이 구역은 무기나 구역인데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오늘 하루쯤이야 하고 이런 만성적인 태도로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날 지배인 동지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날에 시작돼서 그날로 제품이 나오는 식료품의 생산과는 달리 보솥은 고인독달이라는 오랜 기회를 거쳐야만 수확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루와 같이 매일 매 공정에서 표준 저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킬 때만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솥 생산이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자기 공정에서 최고 기술 지표와 최저 기술 지표를 대비적으로 분석하면서 생산물의 질과 량을 높이기 위한 표준 저작법을 더 숙련시켜 나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배양장에서는 오염된 기질들을 제때 선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보수싹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기질의 용량이 아주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척이의 용량이 좋다고 하여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기가 맡고 있는 공정들에 대해서 더 깊이 파악하고 표준 저작법을 더 숙련시키는 과정에 이들은 생산 정상화의 지름길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솥은 자기의 풍만한 모습을 쉽게는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솥을 생산한다고 했지만은 원료당 수확고가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책임일꾼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것은 노동에 대한 양은 정확히 평가되는데 그에 맞게끔 질이 따라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몇몇 일꾼들이나 몇몇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바로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생산. 역시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공장의 출근길입니다. 발걸음도 가벼이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의뢰히 멈춰서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의 노동청량은 동무입니다. 노동청량은 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 도표의 숫자들에는 누가 어느 시간에 어느 공정에서 얼마만한 일을 했는가가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의 숫자를 보느라면 우리 공장 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이 공장을 위해 바쳐가는 양심과 혼신의 자욱이 안겨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종합관 노동 종량 평가 역시 생산 공정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조사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 이 사업과 밀착되게 됐다 이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 이 평가된 노력을 보면서 어제 하루 일해서 나보다 앞선 동무가 누구인가를 눈여겨 살펴보게 되고, 또 오늘 하루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깐지게 수행해서 앞선 동무를 꼭 따라잡고 공장의 노력 혁신자를 꼭 내가 돼야겠다는 이런 만만한 야심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덕표는 정업원들에게 있어서 생산 전 과정에서 숫자를 중시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버섯 생산에 바쳐가는 자기들의 땀의 무게, 애국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날마다 버섯을 수확하는 우리 재배공들의 기쁨을 사람들은 아마 다 모를 겁니다. 우리가 버섯을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우리 인민들이 식탁에 더 많이 오르겠구나. 우리는 이 마음을 안고 일합니다. 이렇게 버섯 생산에 이바지되는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은 그대로 당 정책이 관철되는 과정으로 됐고, 그나날의 노동자들의 마음속에는 공장이 흥하는 길은 당 정책 관철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당 정책을 관철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원가를 전략하고 노력을 전략하며 또 손질 후량의 원칙을 지킬 때에 대한 당의 요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기술 규정과 표준조사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이 사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시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단위의 기업 전략의 하나로 내세우고 꾸준히 내밀어서 더 맛 좋고 질 좋은 버섯을 많이 생산해내겠습니다. 온 나라에 펼쳐진 버섯 재배 공업화의 큰 걸음에 발걸음을 합치며 자기 사는 고장에 사계절 버섯 향기를 풍겨나가려는 이들의 마음인 양, 오늘도 재배장들마다에서는 버섯이 희돋음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농사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